네, 안녕하세요. 성노과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정소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잔뇨감이 있는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아직 영상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방광보감 5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6번째 과민성 방광 환자의 마음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이거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질환이죠. 네, 이렇게 방광을 과도하게 수축시키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고, 이 부교감 신경은 불안하고 우울할 때 활발해집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이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공포와 불안이 신장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은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서 방광을 더 과도하게 수축시키고, 그리고 과민성 방광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불안하면 심해지니까 이거 정신과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방광이 약하니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을 비뇨기과에서 주로 치료하지 정신과에서 메인으로 치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안하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데, 방광이 약하니까 그런 감정이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불안하면 소변을 더 자주 본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도 범죄 현장 근처에 범인의 배설물이 꼭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소변, 대변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가지고 범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안할 때 소변을 자주 보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방광이 약하니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먼저는 약해진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겁니다. 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항상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소변이 갑자기 마려운 이런 절박뇨나 갑자기 새버리는 절박성 요실금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생길지 몰라서 환자분들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우리가 기침 재채기 할 때 생기는 이런 복압성 요실금보다 이 과민성 방광 환자의 삶의 질이 4배 이상이나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할 때 생기고 재채기 할 때 생기고 이러니까 언제 생길지 알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힘을 준다던가 이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불안하진 않은데, 절박성 요실금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불안은 방광을 더 약하게 만들고, 방광이 약해지면 절박뇨 때문에 또 더 불안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방광을 튼튼하게 해서 몸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감정의 영향을 덜 받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상담할 때 가족들과 함께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때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니 얘가 참으면 되는데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설명을 다 듣고 나면은 되게 좀 미안해 하세요. 왜냐면 방광이 약해서 그런 건데 내가 그걸 몰라주고 참으라고만 했다고, 그래서 병을 키웠다고 되게 이제 미안해 하십니다. 네, 어떤 분은 정신과를 3년이 넘게 다녔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왔다는 분도 계시고, 이거 내 성격의 문제 아닌가, 정신적인 문제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방광을 더 수축시키고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키는 게 분명하지만, 방광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라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건데, 그럼 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네.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는 최대한 없애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불안과 우울의 감정을 이기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극도의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극도의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어야 하나,
옛날에 어떤 분이 누워서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위에 있던 메주가 떨어져가지고 눈 위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퉁퉁 부어서 멍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냐고.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전화위복이나 액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걸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일이 터질 수 있었는데 이 작은 걸로 미리 알게 돼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어떤 화를 입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안 좋은 일 같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이게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그런 극도의 긍정적인 생각. 옛날 동화 중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이 밭을 갈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갈았네 하는데 똑같이 갈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면 이 생각의 방향을 자꾸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강도 길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길을 막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자꾸 내면 물이 결국은 그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잖아요. 강의 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도 길이 있는데 이거를 끊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자꾸 내면 그게 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과민성 방광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밀려오면 생각을 일단 끊어야 돼요. 생각 그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생각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자,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이거 정말 낫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또 치료하다가 이렇게 좋아지고 나면은 재발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만들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한참 좋아지다가 하루 딱 안 좋으면 막 절망해가지고 막 울다가 이렇게 오시고 또 좋아졌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베뇨그래프를 보면 엄청 좋아졌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좋아졌군요 하고 마음이 다시 좋아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 불안을 계속 붙들고 살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끊고 극도의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길게 보고 이런 노력을 꼭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료할 때 약만 먹지 마시고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와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의학에서는 이런 불안과 공포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논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지 상승 위치요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방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사직공이라고 해서 생각할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 공포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면 그 불안한 마음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방광 훈련을 할 때도 그렇죠. 이제 절박뇨가 생길 때 불안하잖아. 갑자기 확 소변이 마려울 때. 근데 내가 지금 화장실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나 지금 사실 화장실 다녀온 지 10분밖에 안 됐고 방광에 소변이 조금밖에 안 차 있는 거 나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가도 얼마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는 참아도 되는 거야 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그런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겨나가면서 이제 참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과민성 방광 환자의 마음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부교감을 항진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키지만 방광이 약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불안과 우울의 감정이 덜 찾아오도록 극도의 긍정적인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만성 방광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중에서 방광염이 계속 반복되다가 과민성 방광으로 진행하신 경우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 방광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약을 먹어도 방광염이 낫지 않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